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일단 맞춰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공유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원래는 사실 오늘이 그 꿈에 대한 얘기랑 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전달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 기술이나 심리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수들이 실제 배우는 수업 내용들이긴 한데 좀 축소해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 정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채팅창 혹시 모르니까 채팅창을 이따 열어놓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바로 금전적 자기 암시라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셀프톡, 뭐 금전적인 혼잣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 말할 때 습관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암시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수들한테건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뭐 운동하는 거, 농구건, 축구건, 야구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잘 되시나요?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막 따로따로 하는 건 될 텐데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건데요. 이번엔 어떤 거 하냐면요. 머리 한쪽에서는 밥 먹는 장면을 떠올리고 또 한쪽에서는 운동하는 장면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 시간을 좀 들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있으면 두 개가 이게 동시에 장면을 떠올리는 학생이 있으면 다 됐다고 채팅창에다가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 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두 개를 동시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 했다고 하는 학생은 없는데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다 되신 분 있으신가요? 승균 학생이라고 나오는데 승균 학생 두 개 같이 떠올리는 거 돼요? 되시나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아이고. 잘 되는 사람 일단 혹시 한 번만 이게 있는지 한번 1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밥 먹는 장면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운동하는 장면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 학생은 채팅창에 됐다고 글 남겨주세요. 이왕고 선생님 듣고 계신지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한 10초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신 학생들은 없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지 전달하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밥 먹는 장면 사진을 찍어놓은 걸 좀 잠깐 떠올리고 운동하는 거 잠깐 떠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뭘 떠올릴 것이냐, 뭐를 생각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선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통제 가능성을 구분하라고 나왔는데 그럼 통제 가능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통제 가능한 거란 내가 노력하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바뀌는 게 통제 가능한 것이고요. 통제 불가능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제 가능한 것이랑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미션을 드려볼게요. 통제 가능한 건 뭐가 있을지,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건 뭐가 있을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제 가능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남기면 되냐면요. 통제 가능한 거 하나 떠올려 볼게요. 통제 가능한 거 오케이. 통제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는 이런 식으로 통제 가능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통제 불가능한 건 뭐가 있을지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 일상생활이라든가 학교에서 통제 가능한 거랑 통제 불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평소 본인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 위주로 해도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내가 아무래도 바꿀 수 없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성적 통제 가능하고 잠자는 거는 통제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그런 의미에서 가능할 수 있겠네요. 시간의 흐름 좋습니다. 잠자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잠은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저희 재준 학생이 아마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간의 흐름 맞아요. 시간 되돌리고 싶다라고 해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죠. 통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그렇게 하지 말걸. 어저께 뭐 이렇게 할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해요. 다 동의하시나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이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나간 실수들 혹은 자기 플레이의 에러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인데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죠. 세계 랭킹 1위를 10년 가까이 유지했던 선수인데요. 이 박인비 선수는 시합장에 가서 다른 심리적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딱 통제 가능성 이 하나만 갖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샷을 하고 난 다음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가 나왔는데 다음 선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혹은 앞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고 경기를 치른다고 해요. 왜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는데 내가 통제 불가능한 거에 신경 쓰고 있으면 나한테 당연히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손해겠죠? 네, 그래서 이 박인비 선수는 통제 가능성만 가지고도 시합을 잘 치르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저는 선수들 혹은 일반인들한테도 이건 되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통제 가능한 거를 신경 써서 어떤 상황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 스트레스 받는 양도 줄어들 것이고요. 뭐 운동할 때건 뭐 이럴 때건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자기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암시란 나오죠. 자기 스스로 자기와 나누는 대화를 의미하는데요. 수업 중. 자기 자신하고 나누는 그 내면의 대화를 얘기하는데요. 많이 해보시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박상현 선수.
지난 브라질 올림픽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점만 또 내가 경기에서 지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선수에서 들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 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이 자기 암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암시인데요. 그 자기 암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자기 암시예요. 이거죠. 평소에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뭐 하는 거냐 지금. 바보같이 나 뭐 하는 거지? 이건 뭐죠 사실?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리를 때리는 건 똑같은 자책이죠. 그렇죠, 자책. 자책이 바로 자기 비난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 자기 암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 예측형 자기 암시입니다. 이건 뭐냐면 운동하거나 뭐 실제 시험 보기 전에도 이런 경우 있죠. 오늘 시험 잘 못 보면 어떻게 하지? 실수되면 어떻게 하지?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기 암시 두 번째 부정적 예측형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자기 비난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감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자책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운동을 할 때 수행이 저하가 돼요. 여러분들 뭐 운동할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운동할 때 실수하고 나서 막 자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대부분 수행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미 나는 자신감이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못하고 나는 계속 뭐야 뭐 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수행이 저하가 된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부정 예측형의 문제점이죠. 단점이죠.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런 말 있죠. 왜 스푼제 가면 틀린 적이 없나? 네, 그 말하는 것처럼 부정 예측형 자기 암시를 하면은 이상하게 실제로 실현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운동할 때 부정 예측형 자기 암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사회인역을 하는데요. 사회인역 초창기 때는 수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공 오지 마라. 공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할 때면은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저한테 공이 꼭 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알까기 하고 막 수비하면서 공 이상하게 놓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수들한테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기 암시 중에 첫 번째는 동작 집중형 자기 암시라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작을 잘 만들어주고 그 동작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자기 암시가 바로 동작 집중형 자기 암시입니다. 나인 걸 좀 편하게 힘 빼고 뭐 중심 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슬램덩크 아실 거예요. 강백호 되게 유명한 멘트죠. 왼손은 거들 뿐. 이게 바로 뭐냐? 강백호의 동작 집중형 자기 암시예요. 강백호는 슛을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요? 슛을 잘 못하는 그런 선수죠. 농구 초보죠. 네, 농구 초보인데 강백호가 훈련을 할 때 이 왼손을 거둔다는 느낌으로 하고 슛을 하라고 아마 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백호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나는 왼손을 거둘 뿐 이 생각만 하면 슛을 넣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지 나는
왼손을 거듭은 왼손만 거둔다 생각하고 슛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슛을 실제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바로 네, 동기유발형 자기암시예요. 뭐 화이팅 할 수 있다. 이게 다 동기유발형 자기암시인데요. 이번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 자기암시 중에서 여러분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작 집중형 자기암시가 좋을까요? 아니면 동기유발형 자기암시가 좋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1번인지 2번인지. 1번 동작 집중하는 자기 유발형 좋다. 2번 동기를 유발해주는 자기암시가 좋다. 2번 네, 뭐 다 얘기해 주세요. 2번 동기 유발 2번 어떨까요? 많이들 답변해주고 계신데요. 2번은 뭐 화이팅 할 수 있다의 말을 하는 거고 1번은 동작에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사실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운동선수들은 뭔가 플레이할 때 몸의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 동작 집중력 자기암시가 있는 게 운동 수행을 할 때 성공률이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구 자유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무릎만 구부렸다가 제대로 펴서 혹은 뭐 나는 마지막에 팔을 쭉 뻗어주면 슛을 잘 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옆에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화이팅 하면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팔 끝까지 피는 거 신경 쓰자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자유투 성공률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기암시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기암시 수업을 하면서 이 영상을 꼭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이 영상이 하나 있는 영상인데요. 할 수 있다라는 말 이런 것들 동기유발한 자기암시를 하면 뭔가 좀 화이팅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힘이 좀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질문의 의도는 플레이를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동작 집중력이라는 건데요. 그걸 다 떠나서 자기암시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말을 꼭 해줘요. 이게 나오죠. 할 수 있다라는 말, 긍정적 자기암시가 항상 기적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암시를 통해서 기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사람이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자기를 자책하거나 혹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바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 내 행동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 말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동작 집중력 자기암시를 잘 사용한 예도 이 영상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이 장혜진 선수는 슈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격, 양궁을 하는 데 있어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자기가 10점을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죠? 그립, 그리고
차분히 왼팔 끝까지, 그리고 나에게 집중. 이 세 가지를 계속 보면서 경기를 뛰는 거예요. 내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것만 딱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든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혹은 불안감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보고 경기를 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동기 유발형을 잘 활용한 선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기 유발형 자기암시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동작 집중형 자기암시는 내가 플레이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보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둘 다 경기력을 올려주고 내가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기암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선수한테 이거 시키는데 농구 자유투 할 때요. 못 넣을 것 같다,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고 말하면서 슛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것들 한번 떠올리면서 슈팅을 한번 해보세요. 10개를 던져보세요. 몇 개가 성공되고 몇 개 실패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아마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고 던질 때 여러분들 성공률이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부정적 자기 암시를 많이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크게 ASDR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네 가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떨리는 상황이라든가 힘든 상황에서 빨리 내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나 지금 안 좋은 생각하고 있구나. 안 좋은 생각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톱을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자, 나오죠? 스톱을 외치거나 혹은 뭐 손으로 자기 볼을 때려도 괜찮고요. 혹은 크게 심호흡을 해도 괜찮고요.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축구선수의 실제 축구선수인데요. 실수하고 나서 계속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나면 머릿속에서 신호등을 딱 그려놓고요. 빨간 불을 딱 킨다고요. 그 의미는 뭐냐? 안 좋은 생각 이제 그만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신호등을 하는 건데요. 여기 나오네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논리적 반복하기. 그 다음에 하는 게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나한테 손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 스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은 그 유도 선수, 던가 레슬링 선수, 그 선수를 기억을 하는데요. 4강전만 올라가면 이 선수가 불안감이 엄청 높아지는 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충분히 실력으로는 우승이 가능한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이런 걸 시행하는 거죠. 고무줄을 끼워놓고 안전상태 될 때마다 튕겨봐라. 대신에 그걸 튕기면서는 빨리 그 생각을 바꾸고 내 동작 집중력 자기암시라든가 뭐 동기유발형 자기암시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선수가 10%에서 왔어요. 처음으로 자기의 결승까지 가서 우승했다는 말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선수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우개를 갖고 자기 지우개로 머리를 싹싹 지우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여기 보시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적는 경우도 있고요. 모자를 벗고 한숨을 쉬는 경우도 다 자기만의 스톱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만의 스톱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의 스톱 방법은 지금 제가 뭐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나는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시간을 좀 들어볼게요.
자기만의 스톱 방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톱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다들 안 믿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제가 약간 증거 영상 아닌 증거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보시면 완전 스톱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예시들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예시들 있잖아요. 뭐 머릿속에 지우개를 떠올려라 이런 예시들을 내용을 처음에 수업을 하면 지금까지는 다 안 믿더라고요. 그게 돼요. 말이 돼요. 이랬던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린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 속에 송민호가 쓰는 방법이 있죠. 생각을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게끔 이렇게 그걸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송민호만의 스톱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근저도 자기 암시를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자기 암시를 평소에 자기가 하는 자기 암시를 써보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다가 많이 하는 부정적 자기 암시를 써보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꿀 건데요. 이때 핵심은 뭐냐면 뭐뭐만 하지 말자, 뭐뭐만 주의하자 같은 말은 사용 금지입니다. 이 자체로도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뭐만 하지 말자, 뭐뭐만 주의하자라고 하면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게 돼서 또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뭐 긴장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하는 자기 암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거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운동할 때 실수만 하지 말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걸 어떻게 바꾸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되게 긍정적 자기 암시를 긍정적 자기 암시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적성해 보세요. 평소에 자기가 많이 하는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말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바꿀 건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하거든요. 좋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네. 혹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바보같이 뭐하냐 이런 말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네, 근접적 자기암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작성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내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 부정적인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뭐 답장을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기암시 방법은 크게 부정적 자기암시가 있고 긍정적 자기암시가 있다.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자기암시에는 크게 긍정적 자기암시와 부정적 자기암시가 있다. 긍정적 자기암시에는 자기 비난형 자기암시가 있고 그리고 불예측한 자기암시가 있다. 자기 비난형 자기암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데 수행 저하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리고 부정예측한 자기암시는 집중력과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불안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 자기암시가 중요하다. 동력 집중형 자기암시는 내가 플레이할 때 뭔가 플레이를 잘 만들어주는 자기암시가 동력 집중형 자기암시이고 동기유발형 자기암시는 뭐 화이팅 할 수 있다 같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뭔가 기분을 업시켜주고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스톱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스톱 방법을 개발하자. 이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기암시를 할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의 핵심 이유는 뭐냐? 뭐뭐만 하지 말자. 뭐뭐만 주의하자. 이런 말들보다는 어떻게 하자. 뭐뭐를 더 신경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멘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